삼성전자가 올해 무려 4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왔잖아요. 45조 원. 평소 같으면 막 축포 터뜨리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쳐야 할 엄청난 숫자죠. 네, 그렇죠. 역대급 실적이죠, 사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이 엄청난 실적을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주식을 미친 듯이 내다 팔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막 끝없이 추락하고 있죠.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 하고 계신 당신도 아마 본인의 계좌를 보면서 똑같은 의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는 그 기본 공식이 깨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1 더하기 1 공식이 완전히 박살난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거 한번 파헤쳐보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45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그 이면에서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숨겨진 논리를 우리가 알아내야만 합니다. 아주 정확한 문제의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거대 자본이란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그 45조 원이라는 현재의 화려한 성적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 현재가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들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거죠. 즉, 이 화려한 실적 파티가 끝난 직후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거대한 붕괴 시나리오를 시장의 현재 가격에 무자비하게 미리 끌어다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 무서운 선반영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른바 선반영의 공포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45조 원의 현찰을 쓸어 담고 있는데 붕괴를 걱정한다고요? 사실 붕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알림 울려대는 지정학적 위기들이잖아요. 중동 쪽 뉴스들이 요즘 엄청 쏟아지죠. 네네. 특히 이란이랑 이스라엘 둘러싼 중동 전쟁 속보들 보고 있으면 와, 저라도 당장 주식 앱 켜서 가진 우량주 다 팔아치우고 방산주나 막 금을 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패닉에 빠지게 되거든요. 미사일 날아다니고 유전 불타는데 시장이 공포에 질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매일같이 쳐다보고 가슴 졸이는 그 자극적인 전쟁 뉴스가 사실 시장의 거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전쟁 뉴스가 진짜 신호가 아니라고요? 네. 대중의 시선을 빼앗는 소음하고 실제 글로벌 자본의 물줄기를 바꾸는 진짜 변수를 완벽하게 분리하셔야 돼요. 그럼 전쟁은 뭡니까?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휴전을 할지 아니면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지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경제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아, 하긴 언제 미사일 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심지어 전 세계 권력을 쥐고 있다는 미국 대통령조차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완벽한 불확실성이네요. 누구도 통제 못하는. 근데도 사람들은 계속 뉴스 보면서 내일 당장 장 열리면 뭘 팔아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개인 투자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곳이에요. 완벽한 불확실성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순간 계좌의 수익률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냉혹한 현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글로벌 경제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무기는 항공모함이나 전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다. 네, 그들의 진짜 무기는 바로 금융 시스템입니다. 와, 군사력이 아니라 금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전쟁 속보에 막 일일비할 게 아니라 진짜로 주시해야 할 단 하나의 절대적인 신호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딱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오, 그게 뭐죠?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심장박동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장기금리가 4.5%라는 마의 방어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아래에서 버텨주느냐 이것이 올해 전체 시장의 운명을 가를 유일한 기준입니다. 근데 4.5%라는 선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솔직히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뭐 4.4%나 4.6%나 숫자 조금 바뀌는 건데 그게 시장을 붕괴시킬 만큼 큰 차이인가 싶거든요. 그 이유를 좀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세계 모든 대출이랑 투자의 기준점이 되는 이른바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아, 위험이 없는 수익률?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 4.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선이 위로 뚫린다는 거는 거시경제 시스템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기업들이 사업을 유지하거나 막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자금 조달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자가 너무 비싸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4.5%가 뚫리면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흔들림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부르는 구조적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어요. 와, 연쇄도산이요.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다행히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그 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가란 금리가 이 4.5% 방어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고 버텨주고 있긴 합니다. 다행이긴 한데, 거시경제 수차인 4.5%가 메커니즘은 이해가 가지만 여전히 일상과는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큰 단위의 이야기니까요. 이걸 오늘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끌고 와보죠. 네, 좋습니다. 당신은 아마 30대나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일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전세자금 대출 만기를 앞두고 이자가 얼마나 오를지 막 걱정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턱 밑까지 차올라 있고 진짜 숨막히는 현실이죠. 그러면서도 노후를 위해서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주식을 몇백 주씩 들고 계실 테죠. 이런 평범한 개인들에게 저 태평양 건너에서 결정되는 4.5%라는 금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겁니까? 아주 뼈아픈 방식으로 당신의 계절을 타격합니다. 금리가 위로 탁 튀어오를 때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피를 흘리는 첫 번째 희생양이 누군지 아시나요? 글쎄요, 빚 많은 기업들인가요? 바로 성장주들입니다. 당장의 흑자보다는 미래의 거대한 꿈이랑 성장 기대감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죠. 아, 성장주. 네, 한국 시장으로 치면 바이오 섹터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주들이 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멀쩡하던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갑자기 막 크게 흔들리면서 폭락했던 거군요. 저는 기업 내부에 무슨 임상 실패 같은 악재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거시적인 금리의 압박이 그들의 목을 졸랐던 거예요. 와, 금리가 진짜 무섭네요. 게다가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돈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 절망적인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연준의 금리 인하 랠리가 사실상 올해는 물 건너갔다는 점입니다. 네,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돈이 좀 돌아야 대출이자도 좀 싸지고 주식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텐데 그게 힘들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 이 상황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최근 이렇게 말했죠. 지금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 훨씬 더 걱정된다고요. 아, 물가 상승이 더 무섭다. 네, 이 짧은 문장 안에 숨겨진 중앙은행의 속내를 읽어야 돼요. 연준은 시장이 망가지거나 경기가 침체되는 것보다 물가가 폭등해서 화폐 가치가 박살나는 걸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하긴 물가 잡는 게 연준의 제일 목표니까요. 그렇죠.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결국 시장이 고대하던 금리 인하로 인한 대세 상승장, 일명 랠리는 없습니다. 와, 랠리가 없다. 너무 우울한데요. 우리는 위아래라 꽉 막힌, 그것도 상단이 아주 낮게 제한되어 있는 답답한 박스권 장세 속에서 이 고금리 환경을 묵묵히 버텨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는 이 우울한 거시경제의 현실이 당장 현실에서 현찰로 45조 원을 쓸어 담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마저 무너뜨리는 그 직관적인 이유 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자료에 이 답답한 모순을 단번에 이해시켜주는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지금 시장의 공포 심리를 가장 완벽하게 꿰뚫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눈앞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거위가 방금 낳은 알의 크기가 무려 45조 원짜리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보통 같으면 막 서로 이 거위 사겠다고 난리가 나야 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 45조짜리 황금알에 환호하는 대신에 거위를 막 헐값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왜냐? 시장의 관심은 오늘 낳은 알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정확합니다. 내년에도 이 거위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을지, 그 생존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이런 심리를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아, 할인율. 아주 명확하게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0년물 국채금리라는 무위험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를 그만큼 무자비하게 깎아내린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깎는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짜리 황금알이 있다고 쳐볼게요. 만약 시장 이자율이 10%라면 그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약 9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네네, 10%대니까요. 근데 만약에 4.5% 국채금리 압박 등으로 시장 전체의 기대 이자율이 20%로 확 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똑같은 100만 원짜리 알이라도 오늘 당장의 가치는 80만 원으로 폭락해버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똑같이 45조 원을 벌어들여도 고금리라는 외부 환경이 그 가치를 막 갉아먹기 때문에 주가가 추락하는 거예요. 을 짓누르는 공포가 단순히 이 할인율이라는 수학적 계산에서만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또 다른 차원의 공포가 있죠? 물리적인 산업 현장에서도 엄청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비유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오, 수학적 공포가 아닌 물리적 공포요? 아메리카노 비유를 좀 더 자세히 풀어봐 주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파는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카페 사장님이 매일 엄청난 현금을 쓸어 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진짜 알짜배기 가게잖아요. 네, 부러운 사장님이네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그 잘 나가는 카페를 급매물로 툭 내놓고 도망치듯 팔아버립니다. 왜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사장님은 은밀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당장 다음 달부터 커피 만드는데 필수적인 핵심 원두 공급망이 붕괴돼서 원두 가격이 3배로 폭등하거나 아예 원두를 구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아, 커피를 못 만들게 되는군요. 네, 오늘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커피를 못 팔게 될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급망 붕괴 공포 때문에 미리 가게를 던지는 심리.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패닉셀링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앞서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금리라는 금융적 할인율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아메리카노 비유는 산업에 목줄을 쥐고 있는 물리적 셧다운의 공포를 아주 잘 짚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비유에 등장하는 커피 원두가 실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팩트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 핵심 원두가 대체 뭡니까? 자료를 보면 그 원두의 정체는 바로 헬륨입니다. 헬륨이요? 그 풍선에 넣는 헬륨이요? 헬륨이 반도체, 극자외선, 공정에서 열식히거나 불순물 세정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가스라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아주 잘 아시네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져서 막 셧다운 공포까지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게 바로 현대 글로벌 공급망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헬륨은 그냥 공기 중에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연가스, 즉 LNG를 땅속에서 채굴할 때 극소량으로 추출되는 부산물입니다. 아, 천연가스 캘 때 나오는 거군요. 네. 근데 우리가 방송 초반에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그 중동 전쟁의 불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란이랑 이스라엘 충돌이 격화돼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중동의 핵심 무역로가 막히면 글로벌 LNG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되잖아요. 가스배가 못 지나가니까요. 그렇죠.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면 당연히 그 부산물인 헬륨의 생산도 뚝 끊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꽉 물려 있군요. 중동에 폭탄 터지면 가스가 막히고 가스가 막히면 헬륨이 막힌다. 더 끔찍한 연쇄작용은 그 다음이에요. 또 있어요? 헬륨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반도체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만 TSMC의 최첨단 공장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멈춰설 수 있습니다. 헬륨 없이는 발효를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와, TSMC가 멈춘다고요? 네, TSMC가 멈추면 TSMC랑 끈끈하게 엮여서 그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HBM 칩을 함께 만들고 있는 한국의 SK 하이닉스까지 연쇄적으로 생산 라인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하이닉스까지요?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 한 발이 결국 당신의 스마트폰이랑 글로벌 AI 서버에 들어갈 반도체에 실을 말려버릴 수 있다는 구조적 공포. 이것이 바로 시장이 지금 45조 원 버는 기업의 주식을 마구 집어던지며 카페를 금매로 내놓는 두 번째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인 건죠? 진짜 듣다 보니까 머리가 멍해지는데요. 충격적이긴 하죠. 첫 번째로 10년물 국채금리 4.5%라는 거대한 할인율이 주식 가치를 마구 깎아내리고 있고, 두 번째로 헬륨 부족이라는 물리적인 반도체 공급망 붕괴 리스크까지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붕괴 시나리오가 뻔히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투자자인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주식 앱당 열어서 싹 다 전량 매도 버튼 누르고 현금 챙긴 다음에 막 전쟁 대비해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금만 사서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을 덮친 그 공포의 크기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도망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정말로 극에 달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는 역설적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확 바뀝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고요? 진짜 구조적인 붕괴가 오면 사람들은 현금 확보하려고 그 안전하다는 금조차도 내다 팔아버리거든요. 모든 자산이 다 같이 폭락하는 셀오프가 오죠. 근데 최근 시장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아주 놀라운 반전의 신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도망쳐야 할 때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어떤 반전 신호죠? 쏟아졌던 금값이 최근에 4,400달러 선으로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금값이 다시 올랐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이 주식이든 금이든 모든 자산 싹 다 팔아치워서라도 일단 현금을 쥐어야 한다는 그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공포의 늪에서는 이미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폭락의 바닥을 다지고 이성을 찾고 있다는 뜻이죠. 아, 맹목적인 패닉셀링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렇다면 무작정 도망칠 게 아니라 지금 이 폭락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내 계좌의 하방을 아주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주식시장이 거시적인 변수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때 그 추락을 막아주는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안전판은 바로 주주안원이라는 방어막입니다. 주주환원이요? 내가 가진 주식의 비율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그 배당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주가 하락을 막아내는 이 배당의 힘을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료에 아주 놀라운 구체적 사례가 나와요. 어떤 사례죠? 한국의 KB금융 같은 경우 배당금 지급이랑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합친 총주주 환원율이 무려 54%를 넘겼습니다. 와, 54%요? 네, 회사가 100원을 벌면 54원을 주주들 주머니에 찔러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엄청나네요, 진짜.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와 시장의 공포 1순위가 되어버린 삼성전자조차도 현재 그 폭락한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4% 이상이 나옵니다. 아,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배당률이 올라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쟁이 나고 고금리가 덮친다고 해서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무작정 주식을 내다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이 4%라는 배당 수익률의 매력도는 역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강력한 배당이라는 스펀지가 주가의 밑바닥을 탄탄하게 탁 받쳐주는 겁니다. 아, 4.5% 국채 금리가 참 두렵긴 하지만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률이 오히려 4%를 넘어가게 되면 굳이 손해보고 팔 필요 없이 이자 받으면서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하방 지키는 방법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진짜 핵심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주식시장에서는 왜 거리에 피가 낭자갈 때 사라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런 극단적인 공포랑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영악한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남몰래 조용히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는 위기 속의 수혜주, 즉 숨겨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업종인가요? 아주 날카롭고 투자자다운 시각이십니다. 위기는 언제나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한계에 다다른 산업의 구조조정을 폭력적일 만큼 빠르게 앞당기잖아요. 자료에서는 뜻밖의 업종들을 그 위기 속의 복병이자 기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어딘가요? 바로 화학주와 건설주입니다. 잠깐만요.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AI 혁명 이끄는 테크 기업도 아니고 화학이랑 건설이요? 특히 건설주요. 네, 의아하시죠? 앞서 4.5%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고금리가 지속되면 부동산 PF 대출 부실 터지면서 빚 많은 건설사들이 제일 먼저 줄도산하는 게 경제상식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건설주나 화학주를 담는다는 건 오히려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을 껴안는 자살행위처럼 들리는데요. 겉보기엔 완벽한 시한폭탄 같죠. 하지만 시장의 냉혹한 논리를 한 단계만 더 깊이 따져보면 완벽한 기회가 보입니다. 이를 생존자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생존자의 프리미엄이요? 네, 호스트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와 전쟁발 공급망 위기가 터지면 빚이 많고 경쟁력 없는 한계 화학 공장들이나 중소건설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다 문을 닫게 됩니다. 네네, 망하겠죠? 무자비한 강제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약자들이 도산하면서 공급이 시장에서 확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공급이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튼튼한 체력으로 위기를 버텨내고 살아남은 1등, 2등 기업들은 더 이상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쟁자가 다 죽었으니까요. 맞아요. 제품 판매 가격, 즉 판가를 마음대로 슬금슬금 올릴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딱 쥐게 되죠. 그러다 시장의 절대적인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나중에 중동 전쟁 끝나고 폭격 맞은 도시들 재건하기 위한 대대적인 복구 수요까지 확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 엄청난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거대한 이익의 파이를 살아남은 극소수의 화학, 건설 독과점 기업들이 모조리 독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월가 자본은 살아남을 1등 기업의 미래 독점적 이익을 미리 아주 싼 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가장 클래식하지만 절대 배신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승리 공식이죠. 와, 진짜 전쟁과 고금리 때문에 문 닫은 수많은 경쟁자들 무덤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독차지하게 된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지만 완전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장의 진짜 논리입니다. 네, 투자의 세계가 원래 좀 냉혹하죠. 자, 오늘 저희가 이 긴 심층 탐구를 시작할 때 당신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45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버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도대체 왜 끝없이 추락하는가? 표면적인 실적 숫자가 아니라 할인율과 공급망 붕괴라는 공포의 메커니즘을 짚어보니까 이제 그 얽힌 퍼즐 조각들이 좀 맞춰지셨나요? 이 시장은 결코 지금 당장의 화려한 성적표에 막 친절하게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에 우리 경제 혈맥인 반도체 공급망이랑 현금 흐름이 멈춰버리지 않을지를 오직 4.5%라는 냉정한 국채금리 차트 하나로 계산하고 무자비하게 심판할 뿐이죠. 당장 내일 아침 주식시장 알리는 장시작 벨이 울리기 직전에 당신은 과연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고 계실 겁니까?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전쟁 뉴스 헤드라인에 막 시선을 뺏겨서 패닉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자본의 거대한 물줄기를 결정지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 차트를 아주 냉정하게 주시하면서 배당의 안정판을 계상할 것인가? 그 작은 차이가 정말 큰 결과를 만들죠. 맞아요. 이 아주 작은 시선과 통찰의 차이가 1년 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열어볼 주식 계좌의 온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는 방금 앞선 논의를 통해 전쟁과 금리 위기가 화학이나 건설 같은 전통 산업의 구조 조정을 무자비하게 앞당기면서 결국 살아남은 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몰아주는 미래 승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생존자의 프리미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 전체가 헬륨가스 부족이라는 일시적인 공급망 충격에 벌벌 떨고 4.5%라는 금리 숫자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면서 눈앞에 거위가 죽을지 모른다는 1차원적인 생존 공포에 눈이 멀어있는 이 순간, 과연 그것이 이 시장의 진짜 본질일까요? 다른 본질이 숨어 있다는 건가요?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 목줄을 쥐고 만들어내고 있는 HBM 칩, 그리고 그것이 이끌어갈 AI 시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혁신의 본질적인 가치가 말입니다. 단지 헬륨 부족이랑 4.5% 금리라는 일시적인 공포의 소음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 이 요란한 지정학적 먼지가 싹 가라앉았을 때 단기적인 공포에 휩쓸려 패닉셀링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AI 구조적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황금 티켓을 자기 손으로 찢어버린 셈이 되는 건 아닐지. 이 짙은 위기의 안개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거머쥐어야 할 10년짜리 기회가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 심층 탐구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